네, 안녕하세요. 흥반장입니다. 오늘은 주짓수 기술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단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주짓수 기술을 배우고 연습을 많이 하죠. 드릴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링에서 그 기술을 사용을 할 때 실패를 처음에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술을 실패를 하고 나서 그냥 실패한 걸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초급자분들은 기술을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됐을 때 이 기술은 내가 잘 못 쓰는구나, 나한테 잘 안 맞는 기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술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관장님, 제가 이 기술을 배웠는데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좀 못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자, 일단은 그 기술을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자, 일단은 칠판을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동작 플러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 관장님한테 그립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들을 배우죠. 예를 들면 시저 스윕이라고 한다면 소매랑 목깃을 잡고요. 그리고 시림프를 통해서 엉덩이를 빼고 무릎을 집어넣고 가위차기를 하는 등의 그립을 잡고 동작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파트너와 같이 연습을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연습을 할 때는 이 두 번째 타이밍을 연습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이 숙달이 되고 나서는 그런 타이밍을 연습하는 단계를 당연히 이제 거쳐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파트너랑 같이 연습을 할 때는 대부분 이 동작 위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스파링에서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동작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립을 완벽하게 잡고 동작을 정확하게 했더라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그 기술을 성공시키기 어렵고요. 또 반대로 타이밍은 정확했는데 그립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동작이 잘못됐다면 그 기술을 성공시키기 좀 어렵겠죠. 물론 이거는 상대방의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씩 더 어렵고 쉽고가 차이가 나겠죠. 상대방이 만약에 레벨이 굉장히 낮다면 동작과 타이밍이 조금 틀렸어도 기술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너무나 이제 숙련도가 높다면 내가 동작과 타이밍을 정확히 했어도 기술을 성공시키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숙련도가 높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나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아서 동작과 타이밍이 정확했다면 그 기술을 성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이 기술을 시도를 했을 때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이 동작과 타이밍 중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동작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 기술을 실패했다면 이 타이밍이 안 맞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내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했는데 실패했다면 이 동작이 잘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찾아내시고요. 만약에 타이밍이 제대로 안 맞았다면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드릴을 할 때 파트너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나에게 스파링처럼 어느 정도 강도를 좀 올려서 움직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상황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기술을 연습하는 거를 하셔야지 타이밍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동작이 잘 안 됐다면 내가 아직 그 기술에 대해서 숙달이 좀 덜 된 겁니다. 내가 이제 머리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버퍼링이 길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몸에 그 기술이 제대로 체득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과 동작을 많이 반복 연습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기술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기술의 성공률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기술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동작을 할 때 보통 1번에서 10번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동작이 있다고 했을 때 갑자기 1번에서 갑자기 10번으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 1, 2, 3, 4, 5, 6, 7, 8, 9, 10 이런 단계를 거쳐서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떤 단계에서 실패를 했는지를 찾아내셔서 그 단계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기술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본인이 주로 많이 실패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찾아내서 많이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상대 파트너에 따라서 어떤 파트너한테는 내가 뭐 5단계 정도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동작에서 좀 막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단계를 많이 연습하셔서 그 파트너에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지 그 기술을 계속 레벨업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이제 스파링을 할 때 그냥 막 이겨야지, 막 가드 패스 해야지, 막 포지션 잡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만 스파링을 하다 보면 발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내가 뭐 가드 패스를 하던, 아니면 뭐 리커버리를 하던, 뭐 이스케이프를 하던, 뭔가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과 수싸움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단계에서 나의 기술이 막혔는지를 자꾸 찾아내서 다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기술을 통으로 보지 마시고요. 기술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작게 세분화해서 그 잘못된 부분, 내가 숙달이 좀 덜 된 부분을 찾아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RPG 게임이랑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통 이제 RPG 게임을 하게 되면은 캐릭터의 레벨업을 합니다. 뭐 몬스터도 잡고요, 퀘스트도 깨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죠. 경험치를 다 쌓고 나면은 다음 레벨로 레벨업을 합니다. 레벨업을 하고 나면은 뭐 일정 레벨업이 된다면 아이템도 더 좋은 걸 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킬도 더 좋은 스킬을 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주짓수에서는 뭐 도복 정도가 되겠네요. 내가 레벨업을 한 기념으로 본인에게 좋은 용품을 또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죠. RPG 게임은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게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스킬을 찍고 한번 그 스킬을 레벨업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이제 캐릭터를 레벨업 시킬 때마다 그 스킬의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기술을 배웠다고 했을 때 처음 딱 배우자마자 그 기술이 만렙이지 않아요. 그죠? 보통은 이제 레벨 1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트라이앵글 초크를 배웠다라고 했다면 처음 이 스킬의 트라이앵글 초크의 레벨은 1이겠죠. 이거를 내가 뭐 만렙이 99라고 한다면 99 레벨까지 키워나가는 거, 이게 주짓수를 계속 수련해 나가는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스킬의 레벨이 예를 들면 50이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그 트라이앵글 초크를 방어하는 레벨이 더 높다, 뭐 60, 70이다 한다면 그걸 성공시키기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상대방의 방어 레벨보다 더 높아져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게임처럼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수련을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도 도움이 많이 된 방법이니까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주짓수 레벨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과 고민들이어서 제가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